이른 아침 교무실은 아직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낙엽을 흩뿌리고 있었다. 이지은 선생님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꼼꼼하게 학생들의 일기장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으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이지은은 햇수로 7년차 초등학교 교사였다.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 뒤에는 강단 있는 직업의식과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살폈으며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미묘한 감정까지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를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마법사라고 부르곤 했다. 그날 오후 방과 후 활동이 끝나고 아이들이 335 교실을 떠날 무렵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운동장으로 향하는 가운데 민서라는 아이만이 꾸물거리고 있었다. 민서는 이지은의 반에서 가장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 또래보다 작고 여윈 몸에 늘 풀죽은 듯한 어깨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지은은 민서가 평소에도 종종 혼자 남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것을 보아왔다. 그래서 늘 민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려 노력했다. 민서야 무슨 일 있니? 친구들 다 갔는데. 이지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이지은은 민서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민서의 얼굴은 창백했고 앙담은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지은은 민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든 해도 돼. 선생님은 언제나 민서 편이야. 한참을 망설이던 민서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가늘어서 마치 신랏 같았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민서는 자신의 오른팔을 움켜쥐었다. 팔목에는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소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이지은의 눈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아이의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소매 끝으로 드러난 여린 피부 위에는 선명한 보랏빛 멍이 넓게 퍼져 있었다. 이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민서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민서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아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빠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민서의 작은 몸은 온통 떨림으로 가득 찼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아빠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 한마디는 이지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단순히 멍 자국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폭력과 두려움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이었다. 이지은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냉철함을 되찾았다. 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이 작은 아이의 비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민서야, 괜찮아. 선생님이 다 해결해 줄게. 이지은은 민서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천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서를 안심시킨 후 즉시 교무실로 돌아왔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었다. 경찰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망설임 없이 122를 눌렀다. 여보세요. 저는 한빛 초등학교 교사 이지은입니다. 긴급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학생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신고를 마친 후에도 이지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민서를 데리고 보건실로 향했다. 보건 선생님은 민서의 멍 자국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팔뿐만 아니라 다리에서도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되었다. 오래된 멍과 새로운 멍이 뒤섞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번의 우발적인 폭력이 아님을 시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다. 이지은은 민서와 함께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서는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이지은의 손을 꼭 잡고 경찰관에게 아빠가 한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공포와 고통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경찰관은 민서의 진술을 녹음했고 아동보호기관에도 연락을 취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었다. 교감 선생님은 이지은을 불러 선생님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학부모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지은은 단호했다. 교감 선생님, 민서의 몸에 있는 멍 자국들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이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민서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닿았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식에 민서의 아버지는 격분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이를 학대라니.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당장 그 선생님 해고시키세요.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를 뚫고 나올 듯 위협적이었다. 이지은은 직접 민서의 아버지와 통화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그는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민서의 어머니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무관심은 이지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어머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동안 학교는 민서의 사건으로 인해 술렁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지은의 행동이 너무 과도하다며 불평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이지은은 자신을 향한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밤늦도록 민서의 사례를 검토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규를 찾아보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의 집은 자료들로 가득 찼고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피곤했지만 민서의 작은 얼굴을 떠올리면 포기할 수 없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박동호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민서의 아버지였고 지역사회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다. 그의 사업은 법조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지은은 박동호의 배경을 알게 되자 더욱 심각성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화를 잘 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으려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임을 직감했다. 이지은은 박동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서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과 긴밀히 협력했다. 민서는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졌고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민서가 불안해할 때마다 이지은은 시설로 찾아가 아이를 안심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민서야, 선생님은 끝까지 민서 편이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민서의 눈빛에 드리워졌던 두려움이 아주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보며 이지은은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첫 발을 내디뎠고 뒤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지은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용기를 다해 이 어린아이를 지켜낼 것을 굳게 다짐했다. 신고 이후 며칠이 지나자 민서의 사건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언론에서도 조심스럽게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이지은 선생님의 이름은 순식간에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아동학대 신고교사라는 꼬리표가 그녀에게 따라붙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양했다.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지만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너무 앞서 나갔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지은은 이러한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민서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곧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민서의 아버지 박동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지역 유지들과 깊은 연주를 맺고 있었고 그의 사업은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고용한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로펌 소속으로 언론 플레이와 법률적 꼼수에 능한 인물이었다. 박동호는 사건이 공론화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언론에는 민서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잘 썼다는 식의 보도가 흘러나왔다. 민서가 다니던 학교에도 압력이 들어왔다. 교장과 교감은 이지은을 불러 싸늘한 얼굴로 말했다. 이지은 선생님, 이 사건이 학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큽니다. 박동호 씨 측에서 학교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것이 아닌가요? 교감은 대놓고 이지은에게 사건을 덮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종용했다. 아이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조용히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민서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민서를 위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평판과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적인 태도였다. 이지은은 그들의 비겁함에 치가 떨렸다. 아이가 겪은 고통은 합의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민서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학교가 저를 징계하더라도 제 신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강철 같았다. 이지은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동료 교사들 중 일부는 그녀를 피했고 일부는 동정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민서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김민준 형사였다. 김민준은 겉모습은 다소 투박했지만 사건에 대한 열정과 정의감이 투철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지은의 진술을 경청했고 민서의 작은 몸에 남은 멍 자국들을 꼼꼼히 살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엔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이런 상처는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준 형사의 말은 이지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보았고 그와 함께라면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김민준은 민서의 진술 외에도 박동호의 과거 행적과 주변인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동호가 이전에 비슷한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이를 면밀히 조사했다. 박동호의 방역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이지은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교사로 매도하는 익명의 제보를 언론에 흘렸고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을 캐내려 했다. 이지은은 퇴근길에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밤늦게 걸려오는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는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동호의 치졸한 행태가 오히려 그가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했다. 이지은은 자신의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외출 시에는 늘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박동호의 공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은은 민서를 만날 때마다 아이의 심리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민서가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다. 그녀는 민서의 그림, 일기 상담 기록, 그리고 자신의 관찰 일지 등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다. 민서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려 노력했다. 박동호는 교묘하게 민서의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다. 그는 아내를 통해 민서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게 만들려 했으나 민서의 어머니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박동호에게는 분노를 이지은에게는 미묘한 연민과 함께 또 다른 의문을 안겨주었다. 왜 민서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 그녀 또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이지은과 김민준 형사는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갔다. 그들은 박동호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고 그중 박동호의 전직 비서로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었다. 박동호가 오래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유사한 사건을 돈으로 무마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문서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증거는 박동호의 위선을 벗겨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터였다. 증거가 확보되자 김민준 형사는 박동호를 긴급 체포했다. 박동호는 경찰서에서까지 자신의 막강한 인맥과 권력을 내세우며 으스댔다. 당신들이 뭔데 감히 날 체포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당신들 전부 옷 벗길 거야.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협박을 일삼았다. 그러나 김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동호 씨, 당신의 권력은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박동호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그동안 그의 압력에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던 언론들은 이때다 싶어 앞다투어 그의 악행을 폭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박동호에게 등을 돌렸다. 그를 옹호하던 일부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위선적인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지은을 비난하던 학교 측도 태도를 바꾸어 그녀를 지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지은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없었다. 박동호가 가진 힘은 뿌리 깊었고 그는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민서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확보된 증거들이 재판에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지은은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준 형사라는 든든한 조력자와 이제는 그녀를 지지하는 여론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민서라는 작은 생명이 있었다. 이지은은 굳은 결의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박동호가 체포되자 세간의 이목은 온통 민서의 사건에 쏠렸다. 그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에 많은 이들은 그가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지은과 김민준 형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확보된 증거들은 박동호의 위선을 하나둘씩 벗겨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박동호는 여전히 교활하고 오만했다. 그는 구치소에서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이지은에게 직접적인 협박까지 가해왔다. 이지은 선생님, 이 싸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당신 가족의 안위까지 보장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것을 멈추세요. 이런 협박 전화는 이지은의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녀는 늘 긴장해야 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은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김민준 형사는 박동호의 가족관계에 주목했다. 특히 민서의 어머니 윤미영 씨의 존재는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박동호의 폭력과 민서의 고통을 알면서도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김민준은 윤미영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그녀는 늘 박동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듯 보였고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다물었다. 이지은은 민서와의 상담 과정에서 민서의 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민서는 엄마가 아빠에게 맞을 때마다 울었다는 이야기, 엄마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자주 말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은 이지은에게 윤미영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어쩌면 박동호의 또 다른 희생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이지은은 윤미영을 설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김민준 형사와 상의하여 윤미영을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 약속 장소는 번화가 한 카페의 구석진 자리였다. 윤미영은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 엄마, 괜찮으세요? 이지은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윤미영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지은은 민서가 보낸 그림을 윤미영에게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세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민서의 아빠 얼굴은 검은색 크레파스로 마구 칠해져 있었다. 민서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도 민서를 사랑하시죠. 민서는 지금 엄마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서에게 엄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지은의 말은 윤미영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윤미영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김민준 형사님도 도와주실 겁니다. 민서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엄마뿐이에요. 이지은은 윤미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이지은은 자신의 경험과 김민준 형사가 확보한 박동호의 과거 증거들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박동호가 이전에 어떻게 자신의 폭력 행위를 은폐하고 약자들을 짓밟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윤미영은 이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박동호에게 당했던 폭력과 협박, 그리고 민서가 겪었던 고통들을 털어놓았다. 그녀 또한 박동호의 폭력에 시달려왔고 그 두려움 때문에 민서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동호가 외부에서는 한없이 자상하고 인자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집에서는 폭군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제 옷차림, 제가 만나는 사람, 심지어 민서의 친구까지도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폭력이 시작됐어요. 윤미영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박동호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고 자신을 그 일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을 넘어 박동호의 사업 비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폭로였다. 이지은은 윤미영의 진술을 녹음할 수 있도록 김민준 형사에게 연락했다. 윤미영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서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녀의 진술은 박동호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강력한 증거가 될 터였다. 윤미영은 박동호의 노트북에 숨겨진 비밀 장부와 USB 등 구체적인 증거물의 위치까지 알려주었다. 박동호는 구치소에서 이지은과 김민준 형사가 윤미영에게 접근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윤미영을 회유하고 협박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윤미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동호의 위협에서 벗어나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박동호는 최후의 발악으로 이지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사는 언론에 이지은 교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박동호 씨를 모함하고 민서를 이용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지은은 또다시 거센 비난과 압력에 직면했다. 학교 이사회는 그녀에게 사태를 진정시키라고 요구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그녀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 하지만 이지은은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미 가장 큰 산을 넘고 있었다. 윤미영의 용기 있는 진술과 그녀가 제공한 증거들은 박동호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낼 강력한 무기였다. 이지은은 자신을 믿어주는 소수의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라는 작은 아이의 눈빛을 보며 힘을 얻었다. 그녀는 박동호의 모든 압력과 협박이 그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동호의 숨겨진 비리와 폭력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이지은은 법정에서 박동호의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서를 향한 연민과 박동호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좇는 용감한 전사였다. 박동호의 체포와 윤미영의 용기 있는 증언은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그러나 박동호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과 교활한 술수를 동원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윤미영의 진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공격했고 민서의 증언 역시 이지은 교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고 대중의 시선은 또다시 흔들렸다. 이지은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동호의 끈질긴 방역에 맞서기 위해 더욱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했다. 다행히 그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김민준 형사는 윤미영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동호의 사업 비리 의혹을 파고들었다. 그는 박동호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계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동호의 폭력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그의 비윤리적인 사업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터였다. 예상치 못한 순간 이지은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침묵의 목격자라는 익명의 계정이었다. 이메일에는 박동호가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폭력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박동호의 전직 운전사였던 김철수 씨였다. 그는 박동호에게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물리적인 폭력까지 경험했지만 박동호의 위세에 눌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지은은 김민준 형사에게 이메일 내용을 전달했고 김민준은 즉시 김철수 씨를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김철수 씨도 두려움에 떨며 증언을 망설였다. 박동호의 복수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지은과 김민준은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이지은은 민서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아이의 미래가 김철수 씨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박동호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설득했다. 김철수 씨는 오랜 망설임 끝에 용기를 냈다. 그는 박동호가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박동호의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록을 제공했다. 이 증거들은 박동호의 잔혹하고 비열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자료들이었다. 특히 그 녹취록에서는 박동호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내 말을 거역하면 김철수처럼 된다 고 협박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는 박동호의 폭력이 일상적이고 그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김철수 씨의 증언은 언론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동안 박동호의 막강한 힘에 주춤했던 언론들도 그의 다른 폭력 행위가 드러나자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중의 공분은 극에 달했고 박동호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도 이지은을 지지하고 민서를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에서는 이지은 선생님을 응원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동참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지은을 비난하던 교장과 교감은 이제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듯 단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이지은에게 사건 해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내부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박동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시도했으며 김철수 씨와 윤미영에게 다시 한번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했다. 특히 민서의 심리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치졸한 시도까지 했다. 이지은은 민서의 심리 치료를 더욱 강화했다. 그녀는 민서가 다시금 두려움에 갇히지 않도록 매일 병원을 찾아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민서가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민서야,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 선생님과 많은 사람들이 민서 편이야.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은 민서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지은은 김민준 형사 윤미영 그리고 김철수 씨와 함께 밤샘 회의를 거듭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박동호 측의 반박에 대비한 전략을 세웠다. 재판정에서 박동호의 변호인단이 민서의 증언을 어떻게 공격할지, 윤미영과 김철수 씨의 진술을 어떻게 폄하할지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축했다. 이지은은 특히 민서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수 있도록 아이를 심리적으로 준비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이 모든 과정은 이지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본분을 잠시 미뤄두고 오로지 이 사건에만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그리고 어린아이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밝았다. 법정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동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이지은은 민서의 손을 잡고 법정에 섰다. 그녀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민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세기의 재판을 기록하고 있었다. 박동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묘하게 불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지은은 증인석 옆에 앉아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지은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으려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이 개정됨을 알리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검찰은 먼저 박동호가 민서에게 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증거들을 제시했다. 민서의 몸에 남은 멍 자국 사진 심리 상담 기록, 그리고 이지은이 작성한 상세한 관찰 일지들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피고인 박동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어린 자녀에게 끔찍한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육을 넘어선 명백한 폭력 행위이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잔혹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미영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지은의 격려와 민서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은 듯 했다. 윤미영은 박동호가 자신과 민서에게 가했던 폭력의 상세한 내용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동호가 가정에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술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박동호 측 변호인은 윤미영의 증언을 맹렬히 공격했다. 증인 당신은 현재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재산 분할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당신은 과거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윤미영의 개인사를 들춰내며 그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했다. 윤미영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이지은은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윤미영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제 딸 민서의 안전과 행복만을 원합니다. 제 모든 진술은 사실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법정 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서 김철수 씨가 증언대에 섰다. 그는 박동호에게 당했던 폭행 사건과 협박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박동호의 폭행 영상과 불법 지시가 담긴 녹취록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영상 속 박동호는 평소 언론에서 보여주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폭력적이고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민준 형사는 이 증거들을 제시하며 박동호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해왔음을 입증했다. 박동호의 변호인단은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들은 이지은을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 이지은 선생님, 당신은 교사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동호 씨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여론을 선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것은 아닌가요? 당신의 행동은 교사의 윤리를 저버린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변호사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지은을 몰아붙였다. 이지은은 침착하고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교사로서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민서의 작은 몸에 남은 멍 자국은 명백한 학대의 증거였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교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녀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박동호 측의 비난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서가 증인석에 섰다. 어린아이의 증언은 늘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었다. 민서는 이지은의 손을 잡고 힘겹게 증인석으로 향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이 작은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민서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지은이 옆에서 조용히 괜찮아 민서야. 선생님이 옆에 있어. 라고 속삭여주자 용기를 냈다. 민서의 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아빠가 밤에 자꾸 때렸어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계속 때렸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매일 무서웠어요. 민서는 또렷하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진술은 법정 내에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서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박동호는 민서의 증언을 들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법정에서 자신을 고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어린 딸의 순수한 용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검사는 민서의 증언을 마무리하며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작은 아이의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외침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자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는 절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린 민서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지은은 민서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이제 모든 증거와 증언은 충분했다.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법정은 숨죽인 채 최종 변론을 기다렸다. 민서의 증언은 작은 파동을 넘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법정 안팎을 뒤흔들었다. 박동호는 자신의 딸이 자신을 고발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권위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박동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피고인 박동호는 단순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죄 없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의 잔혹성은 자신의 어린 딸에게까지 미쳤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검사는 이지은 선생님의 용기와 김민준 형사의 끈질긴 수사, 그리고 윤미영 씨와 김철수 씨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다고 강조했다. 박동호 측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들은 민서의 증언이 아이의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며 심리적 불안정성을 들춰내려 했고, 윤미영 씨와 김철수 씨의 증언 역시 개인적인 감정이나 금전적 보상을 노린 것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이미 확보된 수많은 증거와 여론의 질타 속에서 힘을 잃었다. 특히 박동호가 김철수 씨에게 폭력을 가하는 CCTV 영상과 그의 불법적인 사업 행태를 담은 녹취록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배심원단은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법정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이지은은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이는 이미 지쳐 잠들어 있었지만 이지은은 아이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에서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고난과 역경을 되짚었다. 무수한 압력, 협박,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난 속에서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민서의 눈물과 그녀 자신의 강직한 신념 때문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배심원단이 다시 법정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 박동호가 아동학대 및 상습폭행, 그리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유죄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박동호는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재판장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투후의 호아이 반탄. Quyền lực và tiền bạc mà hắn ta y lại đã không thể cứu vãn được sự sụp đổ của chính mình. 재판장은 박동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또한 민서와 윤미영 씨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법의 심판은 정의로웠고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민서의 사건은 단순한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재판이 끝나자 이지은은 민서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이지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안도감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윤미영 씨는 이지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민서가, 그리고 저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김민준 형사는 이지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의 용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독히도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수많은 기자들이 이지은에게 몰려들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강력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교사를 넘어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었다. 박동호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지은은 이 사건이 남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민서의 마음의 상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그러나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민서가 이제는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받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정의가 승리했고 이제 민서는 평범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의 소란스러움과 긴장감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삶은 여전히 잔향을 머금고 있었지만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한빛초등학교에서 다시 교사로서의 업무에 복귀했다. 이제 그녀는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고 한 아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맞섰던 인물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이지은은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대중 인터뷰 요청과 개인적인 찬사를 위한 강연 제의를 거절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교단에 서서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친절함과 공정함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서의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서는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통합되기 위해 시간과 사랑,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필요했다. 민서는 특별 아동보호센터로 옮겨져 세심한 심리치료와 의료 지원을 받았다. 매주 이지은은 시간을 내어 민서를 방문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작은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민서가 여전히 소심했고 큰 소리가 날 때마다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점차 이지은의 인내심과 한없는 사랑 아래 민서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해맑은 미소가 작은 얼굴에 서서히 돌아왔고 민서의 그림 역시 더 이상 어두운 색깔이 아니라 밝고 화사한 색상으로 채워졌다. 어느 날 민서는 이지은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넸다. 그림 속에는 민서가 이지은과 또 다른 한 여성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이지은은 그 여성이 민서의 엄마 윤미영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선생님 엄마가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저를 더 자주 보러 올 거래요. 민서가 속삭였다. 이지은은 살며시 미소 지었다. 윤미영은 재판이 끝난 후 박동호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직업을 찾았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민서를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거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모녀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그것은 반가운 신호였다. 김민준, 그 굳건한 형사는 이지은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가끔 학교에 들르거나 전화로 그녀와 민서의 안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서로의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박동호의 사건은 언론에서 철저히 파헤쳐졌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와 불법 행위는 완전히 드러났고, 이는 공범들에 대한 더 광범위한 조사로 이어졌다. 정의는 비록 더뎠지만 마침내 완전하게 실현되었다. 이지은의 삶은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녀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들을 목격했으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험에 직면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경험들이 그녀를 단련시켰고 그녀를 더욱 강하고 굳건하며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며 교사로서 자신은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방과 후 이지은은 교문 앞에서 밝은 햇살 아래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가 엄마와 함께 교문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민서는 뒤돌아 이지은에게 해맑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대신 평화로움과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이지은은 민서를 향해 미소 지었고 가슴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이 차올랐다. 그녀는 민서의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민서는 새로운 시작,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민서와 이지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용기, 끈기,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한 영원한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정의와 인간의 빛이 항상 길을 밝혀줄 것임을 증명한다.